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로 웨이빔 인문주급 1위 여러분의 토익 강사 권현중 강사입니다. 소문 듣고 오셨죠? 지난 2월 20일에도 아주 그냥 소름 끼치게 적중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이 영상을 잘 챙겨보시면 Part 5에서 3초컷짜리 문제가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단축한 시간을 Part 7에 가져가서 시간을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은 여기저기 두루두루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익 시험이 끝난 뒤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후기를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 미리 눌러두세요. 네, 전 이번엔 개인적인 사정으로 시험을 못 보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시험 잘 보는 게 베스트고 혹시나 잘 못 보셔서 3월에 토익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저는 종로 YBM 어학원 두남자 토익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주시고 불나방이라고 해서 라이브 강의도 있는 거 아시죠? 실시간으로 또 하고 있는 그런 라이브 강의도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멤버십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 영상을 이틀 정도 빨리 볼 수 있는 혜택이 있고요. 그다음 미공개 영상도 많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또 등급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지만 매주 또 Part 5, 6, 7을 같이 실시간으로 문제도 풀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돼요. 자, 이번에 시험 보시는데 난 토익 공부를 많이 못했다, 근데 시험 보시는 거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링크 하나 띄워드릴 거고요. 더 쉬운 문제 풀이법이라고 해서 조회수 24만을 돌파했고요. Part 5 문제를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리뷰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 영상은 이것만 챙겨보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최소 2개월 전 것까지는 그대로 답으로 잘 나오니까 재생문동 참고하셔가지고 한 2달 전 것까지는 예언 영상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거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토익 시간 분배법을 모르겠다 하신 분 제가 또 링크 띄워드릴 거니까 토익 시간 분배법 영상이 있거든요. 참고하시고 또 분배법이라든지 준비물 같은 것도 얘기하고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예언 청기누설 출발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번 시험도 반드시 나올 빈출 부사의 자리고요. 한번 여쭤볼게요. 토익 문제 해보셨다면 BING는 무슨 시제죠? 진행 시제, 그 사이에 부사 들어갈 수 있고요. BPP가 무슨 태죠? 수동태, 그 사이에 부사 들어갈 수 있고, have PP가 무슨 시제죠? 완료 시제, 그 사이에 부사 들어갈 수 있다. 헷갈리시면 복잡한 동사 형태, 사이는 부사가 답이다 라고 기억하셔도 좋고요. 저 또 아시는 분 계시면 얘기해보세요. 수동태는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목적어 없으니까 문장이 끝났죠. 문장 끝났으면 부가적으로 또 부사할 수 있으니까 요 사이에 부사 자리, 수동태 뒤에 부사 자리 중요하게 인지하셔서 시험에서 고를 일이 있을 겁니다. 자, 추가 포인트 또 갑니다. 잘 보세요. 주어, 동사, 목적으로 문장이 끝났어요. 방금 얘기했지만 완전절 앞뒤는 기본적으로 부사 자리가 맞습니다. 주로 ly 형태의 부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완전절 앞이나 뒤에도 부사가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는데, 밑에 빈칸은 뭐냐면 그 완전절 앞 뒤에 부사 자리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투부정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투부정사는 부상법이 있거든요. 그때는 알고 계신가요? 해석 어떻게? 뭐뭐하기 위해서입니다. 뭐뭐하기 위해서고, 지난 2월 20일에는 투부정사의 부상법이 두 문제가 기출이 됐으니까 완전절 앞이나 뒤에 부사용법 뭐뭐하기 위해서를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때는요, 뭐뭐하기 위해서기 때문에 보통 여기는 이 문장이 명령문이 잘 붙어요. 명령문. 왜냐면 우리나라만 해보셔도 뭐뭐하기 위해서 뭐뭐 하세요 이게 잘 어울리니까. 오케이? 잘 기억합니다. 그래서 또 이때 뭐뭐하기 위해서의 예를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in order to도 뭐뭐하기 위해서로 잘 쓰이고요. 또 뭐 있죠? so as to 부정사도 뭐뭐하기 위해서니까 이런 것도 꼭 알고 시험장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요. 이건 뭐냐면 이거 이번엔 추가한 건데, 사실 이 전 거는 지난 예언에도 있었었거든요. 근데 추가한 게 뭐냐면 잘 봐.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절이면 그 앞뒤에 부사가 들어간다 그랬죠. 근데 그 부사 자리에 분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ing. 오케이? ing. 그리고 pp. 기본 ed 형태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것도 지난 시험에 두 문제가 나온 포인트입니다. 완전절 앞이나 뒤 부사가 들어갈 자리에 분사 들어갈 수 있다. 이때 결정은 목적어 유무로 해주시면 됩니다. 목적어 있으면 ing, 없으면 ed니까 거기 잘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해석은 이때 ing는 뭐뭐 하면서라고 해주시고요. 이들은 뭐뭐 되면서라고 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사실 해석이 중요한 건 아니고 구조가 중요한 거니까 완전절 앞이나 뒤에 부사 들어가는데
거기에 투부정사면 뭐뭐 하기 위해서, ing나 ed면 하면서 되면서 해석하면 되니까 완전절 앞뒤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 시험 필수어휘 하나 짚어드릴게요. 이거 한번 풀어보실래요? 7초 드립니다. 7, 6, 5, 4, 3, 2, 1. 정답은? 일단 답은 A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리해드리면 이번 시험에 액세스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시험에도 액세스가 중요할 거라고 했었는데 문장, 문제 너무 등장했었거든요. 자, 얘는 먼저 접근하다란 타동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적어를 바로 가십니다. Access the database. 목적어를 바로 가실 거예요. 근데 얘가 중요한 것은 액세스가 접근권이란 명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have access to 뭐뭐의 접근권을 가지다. gain access to 뭐뭐의 접근권을 얻다, 포함하다 잘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명사인데 요건데 지금 어나 s가 안 붙었죠. 그럼 뭐란 소리예요? 불가산 명사니까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어나 s가 안 붙는 불가산 명사일 것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풀어볼게요. 요렇게 전명구를 묶고 나니 동사 앞에 일단 주어 자리예요. 오케이? 그럼 주어 자리에 준동사인 동명사나 투부정사 넣고 싶은데 방금이겠지만 타동사라고 했죠. 그럼 예를 들어 뭘 가져야 돼요? 목적어를 가져야 됩니다. 준동사가 돼도. 근데 그 뒤에 전명구 지워버리면 목적어 없는 거라 안 되고요. 자, 그러면 명사 자리인데 얘가 명사가 된다고 했으니 얘를 넣고 싶어요. 복수명사요. 근데 방금 얘기했죠. 얘가 명사일 때는 불가사 명사이기 때문에 s가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동사의 수일치한 형태가 되겠죠. 그죠? 주어가 단수면 동사 s 붙으니까 C는 동사로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사 명사인 A가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 접근권이 is limited, 제한되어집니다. 누구누구에게만 이러면 되겠죠. 오케이? 액세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뭐 다 얘기했고 요거 형용사도 기억하세요. 지난 시험에 답으로 나온 표현인데요. accessible은 able이 붙었기 때문에 able, 그죠? 접근할 수 있는 또는 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요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be accessible to가 붙으면 뭐뭐에 접근할 수 있다. be accessible by가 붙으면 누구에 의해서 접근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것도 매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 고르시기 바라고요. 소유격과 소유 대명사를 구분하는 포인트입니다. 시험은 내일 모레인데 모르시면 안 되고요. 소유격은 뒤에 명사가 나올 것이고 소유 대명사 나오지가 않죠. 해석해보면 나의, 우리의, 너의, 뭐 명사 필요하고 나의 것, 우리의 것, 너의 것, 얘는 것 갖고 있으니 명사가 못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구분의 포인트는 요거는 생김새가 같죠. 그래서 얘는 his car, he 쓰고요. 얘는 지가 될 텐데 뭐 RC에서 발음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얘가 혼자 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his is being repaired 이렇게 나온 적도 있으니까 얘는 혼자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 시험 대비로 강력하게 좀 촉이 오는 단어가 뭐냐면 oneself인데요. oneself는 제기대명사 들어보셨나요? 다시 제자에 돌아갈 기점이다. 한자 써서 죄송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동작의 주체 자신인데 거의 주어 자신이에요. 그래서 김 씨가 소개했다 그 자신은 주어인 김 씨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미스 킴이었대요. 그럼 힘쓰 쓰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herself로 바뀌어야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주어를 보고 결정하는 제기대명사고요.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한 대로 주어를 보고 결정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빈칸이 만약에 동사 앞에 주어 자리에 있다면 보기에 oneself는 지워도 좋다. 오케이? 잘 기억하고 두 번째, oneself는 보면 제기대명사인데요. 얘가 부사 기능도 있어요. 부사. 하나 여쭤볼게. 부사는 뭐 앞에 빼고 다 쓰이죠? 명사 앞에 빼고. 그래서 부사는 요런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동사 앞에 뭐 oneself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문장 끝나고 oneself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뜻이 똑같아요. 누구누구 자신인데 자리가 부사처럼 동사 앞이나 문장 끝에 나올 수도 있다. 그것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명사를 꾸미는 기능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뭐 oneself 되게 많이 배웠는데 oneself는 기능이 되게 많은데 한 가지 기능,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미는 기능은 없다고요. 그래서 만약에 명사 앞자리에 빈칸이 있다면 oneself는 지워도 좋다. 오케이?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필수어휘 던져드립니다. 지금 혹시 뭐 영상을 쭉쭉 넘기다 멈추셨다면 중요한 거에 잘 멈추시는 거고요. ing 형태의 명사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문법적 포인트 얘기하지 않을 거고요. 미팅이나 빌딩처럼 ing인데 동명사나 현재분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처럼 굳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크게 뭐 의미, 미팅, 빌딩 들어보셨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불가산식하는 명사들이 몇 개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적지 마시고 저랑 같이 영상 보시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플래닝, 기획이고요. 티켓팅, 발권이고요. 와이드닝, 확대고요. 언더스탠딩, 이해고, 재활용이고, 포장입니다. 오케이? 근데 제가 지금 빨간 표시한 거, 요 세 개를 이번 시험에 꼭 기억하고 가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요거고요. 패키징은 포장도 되고, 포장재도 되니까, 포장재, 그 뜻도 기억하셔서 명사로 잘 쓰이고, 그 다음에 플래닝은 회사에 가시면 플래닝 디파트먼트 들어보셨죠? 기획부서, 계획을 만드는 기획입니다. 기억하시고, 와이드는 넓게 만드는 확장, 확대의 뜻이니까 명사, 불가산 명사로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시험장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그 ing가 그러니까 준동사니까 아까 뭐 그 액세싱 할 때처럼 목적어를 가져야 되거든요. 원래는 그래요. 근데 목적 없이 그냥 얘가 명사가 돼버려. 목적 없이.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에 혼자 띡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주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고 그 중에 이번 시험에는 이 빨간색 세 개를 잘 기억해라 라고 얘기한 거니까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또 이번 시험 필수어휘도 던져드립니다. direct인데요. 자, direct는 들어보셨겠지만 뭐 direction, 그죠? 뭐 디렉터 들어보셨죠? 이런 뜻의 동사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토익에서는 오히려 이거보다 뭐가 잘 나오냐면 직접 보내버리다가 있어요. 그래서 direct A to B가 되면 A를 B에게 직접 보내다가 됩니다. 그래서 direct concerns, all concerns to the manager가 되면 매니저에게 모든 걱정거리를 보내세요. 이렇게 동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수동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be directed to 누구에 직접 전달되다. 오케이? 그 동사의 뜻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많이 들어보셨죠? directly, 오케이? 부사인데 이런 뜻을 하시면 됩니다. 잘 느껴주신 대로. 근데 얘가 토익에 나올 때는 전명구 앞에 답으로 잘 나옵니다. directly from, 뭐뭐로부터 바로, directly to, 뭐뭐에 바로 이런 식으로 잘 나오니까 묶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번 시험 필수 어휘는 아니고요. 필수 문법입니다. 이거 제가 지금 왜 짚어드릴 거냐면 지난 2월 20일 날 이 포인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뭐냐면 기억합니다. 형용사나 명사 앞에 이 앞이나 뒤에 이인이 붙으면 이 이에는 make라고 생각하세요. 뭐라고요? make. 자, 들어보셨나요? sure는 확실한이죠. 그럼 ensure가 되면 확실하게 만들다, 보장하다가 되고요. courage는 용기죠. 용기. 거기 이에 붙이면 용기를 만들어 주신 거니까 격려하다, 독려하다가 되는 거고 enable은 형용사죠. 거기 able 붙으면 가능하게 만들다가 됩니다. 오케이? 자, 빨간색 보이시죠? 빠른 이에 붙였지? 빠르게 만들다. 짧은 이에 붙였죠? 짧게 만들다, 줄이다. 힘, 강함이죠. 그죠? 강화시키다는 동사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에 붙으면 make 뉘앙스의 동사가 되는구나. 이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헷갈림 뭐냐면 봐봐. EN 하면 이게 떠오르잖아. written 떠오르지. 그지? 그럼 얘는 뭐야? PP거든요. PP. 그럼 얘는 뭐예요? 동사의 EN이 붙은 거잖아요. 그럼 PP가 맞고요. 얘는 뭐냐면 형용사나 명사의 EN 붙으면 이때 EN은 make 뉘앙스의 동사가 된다.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케이? 잘 활용하세요. 자, 이것도 매번 말씀드린 건데 기억합니다. 자, before, after 뜻 모르시는 분 없겠죠? 얘는 전에, 후에, 전차 또는 접사인데 그래서 전차할 때는 명사나 명사고 접사할 때는 문장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접속사일 때 생략을 통해서 분사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before, after의 중요한 특징은 뒤에 분사가 나올 때 ing만 나온다를 기억하세요. 오케이? 소리 냅니다. before ing. 자, share. 자, before ing. after ing. share. 자, after라는 줄 그대로 기억하세요. 수동을 표현하고 싶어도 before being pp로 쓸 거니까 그 느낌 잘 기억하시고요. 자, 추가 포인트는 요겁니다. 요 세 가지가 요거를 잘 꾸며요. 곧 즉시란 뜻이죠. 붙게 되면은 직후에, 직전이라고 하면 돼. 직후에, 직전에 앞에 잘 붙으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요것도 이번 시험 대비로 중요한 겁니다. 사실 요거는 그 얘기를 할게요. 자, 2월 20일 시험 대비 예언에 제가 얘를 짚어드렸어요. 나올 것이다. 근데 나오긴 했는데 어휘 문제로 나왔거든요. 근데 왜냐면 요게 2월 6일 날 SPP가 문법 문제로 나오고 2월 20일 날 얘가 어휘 문제로 나왔습니다. 오케이? 뜻 고르는 걸로. 그러면 이번엔 뭐가 나올까? 좀 더 심화되게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일단 설명드릴게요. SPP는 뭐뭐 된 대로라고 해석이 되고요. 토론된 대로, 계획된 대로, 쓰여진 대로, 이게 지난 시험에 나온 겁니다. 결정된 대로, 이건 예전에 나온 거예요. 광고된 대로인데 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추가 포인트는 얘들과 잘 쓰이는 부사들이 있다. 적어볼게요. exactly 그리고 precise입니다. 공통된 뜻이 뭐죠? 정확히입니다. 정확히 토론된 대로, 정확히 결정된 대로 해라. 정확히 쓰여진 대로 따라라. 이런 식으로 정확히가 SPP랑 잘 쓰이니까 그것도 잘 기억하시면 시험장에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것도 지난 시험에 적중을 했던 겁니다. 수량 표현이고 일단 그냥 소리 내겠습니다. 지금 뜻 보실 시간 없어요. 소리 낼게요. all, most, some, other. 자, all, most, some, other 기억하시고 얘들은 불가산 명사나 가산 복수를 꾸민다. 복수를 꾸며야 돼. 지난 시험에서는 staff are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a라는 소리는 얘가 복수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all로 골라준 문제가 지난 시험에 기출이 됐습니다. all, most, some, other 기억하시고요. 자, 또 세 개 보이시죠? 지금 못 외울 수 있으니 리듬이라도 기억해야 돼. 갑니다. much less. 자, much less. 자, much less. 얘들 기본적으로 불가산 명사를 꾸미는 수량 표현이니까 그것도 잘 기억하시고요. 자, 얘들은요, 일단 가산 단수를 꾸미는 겁니다. 얘들은 리듬보다는 one을 붙여서 기억하면 좋아요. everyone, okay? each one, another one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잘 기억하셔서 많이 외쳐보세요. 시험 전에 외쳐보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말인데요. 그래서 방금 스태프 얘기한 것처럼 스태프가 좀 특이해요. 뜻은 아시죠? 근데 얘가 가산 단수 명사가 될 수도 있고 가산 복수 명사가 될 수도 있고 s가 없는데도 그래서 staff are가 가능하다고. 그리고 불가산 명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일치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고 나온다면 아까 얘기한 처럼 are 같은 걸로 단수를 줄 거니까 기억하시고 자 추가 포인트 staff가 동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얘도 재작년에 기출됐는데 직원을 투입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need to staff the front desk가 되면 프론트 데스크에 직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동사의 뜻도 기억하세요. 그래서 그 동사할 때 파생된 여기 아니죠. 동사할 때 파생된 분사가 있어요. understaff는 어떻게 할까? 직원이 부족한. 오케이? overstaffed면 직원 과잉의, 직원이 너무 많은 뜻이 되겠죠. 이게 형용사가 될 수도 있으니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several입니다. 수량편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자, several은 일종의 형용사가 돼서 복수 명사를 꾸밀 수 있고요. several cars 가능하고 그리고 얘 자체가 명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everal of the cars 차들의 몇몇도 가능하니까 명사, 형용사 둘 다 가능하다. 그 느낌도 기억해 두세요. 네, 이번 시험 대비로 강조드릴게도 잘 보셔야 돼요. 뭐냐면 수치식 부사입니다. 숫자는 기본적으로 존재의 이유가 뭐냐면 명사의 개수를 표현하고 싶은 거니까 뭐 3 pence 이런 식으로 명사 꾸미는 얘는 수량 형용사로 보셔야 돼요. 근데 형용사 누가 꾸며요? 부사 꾸미기 때문에 숫자는 부사 꾸미거든. 근데 숫자를 꾸미는 부사의 종류가 정해져 있고 많이 적혀 있죠. 죄송하지만 다 중요합니다. 작년 2021년 기준으로 지금 최근까지 거의 매회 나오고 있고요. 다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빨간색 표시한 것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의 100, 대략 100, 100 이상, 적어도 100 숫자 잘 꾸며요. 추가 포인트는 자, approximate는요. 이렇게 ly 떼면은 대략적인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approximate가 동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 어림잡아보다 뭐 대충 대략적으로 어림잡다 뭐 approximate the number of가 되면 뭐뭐의 수를 어림잡다도 가능하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자 그럼 요거 너무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이거 지금 2월 6일, 2월 20일 둘 다 기출이 됐는데 토익 시험을 그렇게 자주 나오면 그 다음 시험에 또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더 나올 수가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5번은 숫자 빼쓰게 되면 일단 이상이라는 부사가 됩니다. 근데 참고할 거 뭐냐면 5번은 전치사가 되어서 for의 뉘앙스가 될 수도 있어요. 얼마 동안에. 그래서 지금 두 번 시험 연속으로 나온 게 뭐냐면 요 느낌이었었고요. 그래서 over 뒤에 기간이 붙으면 기간 동안에 가능합니다. over the next few years면 다음 몇 년 동안 가능하거든요. 근데 또 부사가 되면 이상이 된다고요. 뭐 그게 무슨 말이냐면 봐. 이렇게 되면 40년 동안에도 되고요. 얘가 전체할 경우에는, 얘가 부사할 경우에는 40일 이상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럼 해서 어떻게 할까요? 4가 있으니까 얘는 부사일 것이고 40년 이상 동안애가 되겠죠. 그죠? 기억합니다. 4는 당연히 동안애고 over가 동안이란 전치사 또는 이상이란 부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검정색도 중요합니다. 근데 빨간색이 빈출이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가세요. 자, 이것도 이번 시험 대비 필수어입니다. 이거 지금 한 2달 전에 나온 것도 기출이 됐는데 일단 rather than이에요. rather than은 일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런 뜻.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끝자리가 중요한데 끝에 지금 than이 있죠. than의 품사가 전치사도 되고 접사도 되기 때문에 rather than도 둘 다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짝꿍으로 instead가 종종 같이 나옵니다. instead. 그래서 instead of면 대신에라는 전치사인데 over가 없으면 부사거든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렇게 할게요. 대신에. 이런 잘 쓰이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than 이거 다 되니까 아무거나 다 나올 수 있다 그 얘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rather 혼자 나올 수도 있어요. rather는 혼자 쓸 때 일반 부사로 보자면 이런 뜻입니다. rather close 상당히 가까운, rather complicated 상당히 복잡한. 근데 파트 6에서 이렇게 문장과 문장 사이에 쓰게 되면 해석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오히려가 되니까 그것도 기억하셔서 해석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문제 띄워드릴게요. 갑니다. 5, 4, 3, 2, 1. 자, 일단 답은 얘고요. 무슨 얘기할 거냐면 요즘에는 많이 안 쓰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뭐 본래 품사 우선의 법칙이라는 멍멍이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랑 분사가 보기 있으면 원래 품사는 형용사가 우선한다라고 했는데 무조건 그렇지는 않아요. 큰일 납니다. 뭐냐면 그럼 얘가 답인데? 얘 뜻이 뭐냐면 광범위한인데 데드라인 꾸미는 거거든요. 광범위한 마감 시한이 맞을까요? 연장된 마감 시한이 맞을까요? 내용상 연장된이 맞겠죠. 오케이? 그래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묶어서 짝꿍으로 잘 기억하시고 extend는 연장하다 늘리다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나 마감 시간 이런 거 짝꿍이니까 그 뉘앙스도 꼭 기억하시고 시험장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도 이번 시험 대비로 너무 중요한 현재 시제 힌트예요. 네, 혹시 제 데일리 토익을 맨날 풀고 계시다면 어제 문제 나왔던 건데요. 일단 현재 시라면 동사 원형 쓰던지 그죠? I work. 또 수일치에서 he works가 기본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실이나 반복적인 행동이나 습관적인 행위 있을 때 현재시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오는 이 힌트들이 중요합니다. 일단 세 개만 짚을게요. typically 중요하고요. 일반적으로 현재시는 잘 쓰이고 frequently 중요하고요. 빈번하게 자주 그리고 regularly 중요하게 기억하세요. 얘는 정기적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얘도 현재시의 중요 힌트고 그리고 요거 정도는 아시죠? 뭐 every day, every month, every Tuesday 현재시 힌트다. 오케이? 일반 반복 습관. Sure. 자, 일반 반복 습관 뉘앙스를 기억하셔서 힌트들 현재 시제 매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필수어입니다. 자,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가 중요한데요. 뭐 want to 같은 것도 있지만 이번은 intend를 잘 기억하시고 내 마음속에서 뭔가 할 것을 의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 할 것으로 짝꿍 잘 쓰이고 명사가 intention입니다. 이때도 to가 거의 붙어요. 그래서 뭐뭐 할 의도로 잘 쓰이고 그리고 intent만 쓰여도 의도라는 명사 가능합니다. 그래도 뭐뭐 할 의도 가능하니까 그 느낌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제가 매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매번 기출이 되고 있어요. 뭐냐면 대명사 중에서
관계절이나 분사의 수식을 뒤에서 받는 것은 요 네 가지만 기억하자. 뭐 생략 이런 거 제외하고 기본적으로는 요 네 가지예요. 일단 소리 내셔야 됩니다. 갑니다, 여러분. 그냥 일단 따라하세요. There's one thing body. 자, there's one thing body. 한번 더 자, there's one thing body 기억하시고, 자, those who, 그죠? Anyone who, 뭐 anything which, somebody who 가능하죠. Those interested in, 관심 있는 사람들, anyone interested in 이런 가능합니다. 근데 뭐 I who 돼요? 뭐 he who 돼요? it interested in 들어보셨어요? 안 됩니다. 대명사 중에서는 요 네 가지가 이거의 수식을 받을 것이다. 그 느낌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번 시험 필수어입니다. 먼저 이 키먼트 기억하시고요. 많이 들어보셨죠? 장비인데요. 일단 불가산 명사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불가산 명사. 오케이? 자,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be, equivalent도 전통적으로 꾸준히 나오는 수거편입니다. 뭐뭐를 갖추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 equip 원형 자체가 갖추게 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동태가 돼야 내가 갖추다가 됩니다. 그래서 be equivalent로 잘 쓰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지난 시험에 나온 거긴 한데 모든 차들이 옵니다. 갖춰진 채로 이런 식으로 또 나왔으니까 equivalent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또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뭐냐면 동의어는 아니에요. 근데 유효를 기억하시고 명사 뒤에 띡 붙어서 앞에 명사의 종류를 부연 설명을 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뭐 good teacher, such as 권영준. good teacher, like 권영준. good teacher, including 권영준 같은 좋은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고 콤마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도 해야겠죠? 여기까지 영상 보셨다면 정말 열심히 보신 거니까 댓글에다가 including 이라고 적어두세요. including. 오케이? 이거 들어가면 그런 뉘앙스 쓸 수 있으니까 댓글로 including 다신 아이디를 보면 이분 되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제가 또 판단하고 댓글하고 좋아요 눌러드릴게요. 자, 또 이건 2번 시험 필수어입니다. 동사 4개 적었는데요. 비슷한 뜻을 갖고 있지만 구분하셔야 됩니다. 먼저 estimate는 뭐 일반 복합책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계산적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나 견적대가 쓰일 거니까 잘 기억하고 얘 자체가 명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견적선한 명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nticipate는 기대하다 그리고 학수고대하다의 뜻으로 기억하세요. 학수고대하다, look forward to의 맥락으로 막 기다리는 그런 뉘앙스. 잘 기억하세요. 자, assume은요, 직책 따위를 떠맡아도 있지만 추정하다, 가정하다를 기억합니다. 오케이? 대절이 주로 붙고요. predict는 dict가 말하다거든요. 미리 말하는 거니까 예측하답니다. 얘도 대절이 잘 붙는데 대절은 보통 will이 잘 붙어요. 왜? 미래를 예측하는 거니까.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부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3, 2, 1. 네, 문제가 2개네요. Thank you again for your fine work blank campaign. Miss Kim is working 빈칸 make입니다. 2개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오케이? 답은 얘가 답입니다. 네, 기억하시고요. 적어놨지만 work는요, 일하다는 동사건, 연구하다는 동사건, 명사건, 온과 짝꿍이에요. 소리 냅니다. be working on. 자, be working on 기억하셔서 work는 on과 짝꿍이다. 또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또 매번 언급을 드리는 건데요. 상당히란 뜻을 갖고 있는 부사들입니다. 상당히. 한 개도 안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꼭 소리내서 읽어보시는데 너무 많고 시간 없어 하시는 분들은 위에 4가지만 기억하시고요. considerably, significantly, noticeably, substantially인데 앞 글자만 따서 considerably로 기억하세요. 아직 제 채널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독자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considerably. 컨시노섭 기억하셔서 상당히는 부사입니다. 이런 거 잘 꾸며요. 상당히 증가하다, 상당히 변하다 이런 거 짝꿍이에요. 그리고 최근 토익에서는 비교급을 꾸미는 거로도 되게 잘 나왔어요. considerably more 가능하니까 상당히 더 가능하니까 그런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fairly도 공정하게도 있지만 얘도 상당히 꽤가 있으니까 얘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예언영사에서 하게 될지 몰랐는데 제 기초문법 영상 1강에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 5개 보이시죠? 소리 내겠습니다. Make it fine, consider.
자, make it fine 컨서클은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호를 가질 수 있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고요. 보호자를 품사 뭐 들어가 명사 또는 형용사, 거의 답은 형용사가 나오니까 그것도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로 make it fine 적어주세요. make it fine 컨서클. 자, 그 다음에 두 단어 이상이 붙은 전차들인데 지금 박스에 있는 것 중에 안 중요한 건 없어요. 그런데 훑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단어도 아니기 때문에 혹시 모르는 뜻이 있다면 뜻 기억하시고요. in addition to는 항상 강조드리고 있으니까 꼭 활용하시고 to가 없이 얘 혼자 있으면 얘는 부사로 봐야 된다.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토익 공부 해보셨는데 이거 모르시면 안 되죠. both A and B 안 할 테니까 짝 잘 기억하시고 짝짓기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잘 기억하시고 이거 뭐 상관접사는 아니지만 또 같이 붙어 쓰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이것도 이번 시험 대비로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following이에요. following. 자, 이게 뭐냐면 following은 follow의 ing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는데 첫 번째, 일종의 전차가 될 수 있어요. 그때는 일단 후에가 있습니다. following the completion. 완성 후에라고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이런 뉘앙스도 있어요. according to의 뉘앙스로 following his advice, 그의 조언에 따라서 냉장고 샀다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지난 시간에 나온 겁니다.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미는 거죠. 이때는 다음에라고 하시면 됩니다. the following day면 다음날, the following business day면 다음 영업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followed가 이렇게 수동태가 되면 뭐뭐가 이어지다로 해석이 되니까 또 활용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follow의 동사의 원래 뜻이 따르다잖아요. 따르고 뭐 준수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잘 나오긴 하는데 얘도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뭐냐면 규칙이나 어떤 절차를 따르고 준수하다의 뜻을 갖고 있는 동사들입니다. 동사들. comply with, observe, 그리고 follow도 가능하고요. obey, conform to, adhere to까지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스펠링까지 외울 시간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으니까 한 3번 정도 읽어보시고 따르다, 준수하다의 뜻으로 중요 동사들인 게 기억하시고요. 얘가 일단 가장 빈출. 근데 얘도 준수하다는 타동사 있으니까 잘 기억하세요. 자, 이거는 그죠? 뭐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 토익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전사 for입니다. for는 사전 찾아보시면 뜻이 11개가 있는데 토익에선 2가지만 기억하자. 첫 번째, 동안에. 주로 숫자 기간이 붙고요. for 2 years, 2년 동안. 동사 이런 거. last for, 얼마 동안 지속되다. 근데 동안일 땐 토익에서는 얘랑 좀 구분하셔야 돼요. 얘도 동안에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소리 낼게요. during the. 자, during the인데 the는 명사 앞에 쓰는 거잖아. during은 명사 앞에 잘 써요. 얘는 아까 숫자라며, 그지? 구분해서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for는 for you, 뭐뭇을 위한, 뭐뭇에 대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명사들이 짝꿍으로 잘 쓰이고요. 오케이? award for, 많이 집에서 외쳐보세요. 집일 수도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곧 옆방 수업이 있어서. 네. demand for, 이거 묶어서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번 시험은 왠지 얘도 나올 것 같아. arrangement가 되면 마련 또는 준비란 뜻이거든. 이것도 for랑 짝꿍이니까 arrange for, arrangement for까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ove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ove는 3가지를 기억하세요. 첫 번째, A over B가 되면 일종의 소유의 느낌이에요. B의 A입니다. members of the team이 되면 팀의 멤버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잘못 적었는데 A over A입니다. 동격이 over 앞뒤에 동격을 연결할 수도 있어요. 보세요. My dream of buying a new car면 새로운 차를 사는 것이 내 꿈인 거잖아요. 즉, 그죠? 동격을 연결하고 있고, a friend of mine, 내 친구인데 내 친구 한 명이고 이것도 내 친구 말하는 거죠. 동격이 over 가능하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나 숫자 관련 명사가 이렇게 붙어서 뒤에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어요. 20 years of service가 되면 20년의 근무 이렇게 하면 되니까 over 잘 나오고 있고, 일단 이게 가장 빈출이긴 합니다. 소유의 느낌. 밑에 것들도 기억을 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 전체 마무리할게요. 전사까지 갑니다. 자, 중요 전사입니다. 뚜루하고 수라웃이에요. 이번 시험 중요합니다. 자, 수르는 장소가 붙으면 들어보셨죠? 통과하여 통화가 있고, 수라웃은 장소가 붙으면 곳곳에 군데군데입니다. 그리고 기간이 붙으면 똑같이 내내가 됩니다. through the weekend, 주말 내내,
throughout the weekend 주말 내내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through는 시점이 붙으면 까지라고 하시면 됩니다. through the end of the year가 되면 그달 말까지가 되니까 구분해서 기억하시고 throughout 잘 나오니까 꼭 뜻 기억하시고 시험장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따라하셔야 됩니다. 의문사는 접사다. 자, 의문사는 접사입니다. Part 5에서는 그래요. Part 5에서는 물음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의문사가 나오면 다 접사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의문 대명사면 또 소리낼게요. What, which, who. 따라서 자, what, which, who는 의문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미 얘가 명사 기능을 하니까 뒤에 명사가 하나 빠진 불완전절이 나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자, 의문 부사입니다. 4개 보이시죠? 소리 내겠습니다. When, where, how, why. 자, when, where, how, why. 얘들은 의문 부사인데 부사는 문장에 영향을 끼쳐요, 안 끼쳐요? 안 끼치죠. 저는 기본적으로 완전절을 가지고 온다. 그렇게 인지를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험에 그런 게 나왔었어요. 문장 2개, 그러니까 동사 2개가 있어서 접사 필요했었는데 보기에 뭐 다 접사가 없고 의문사나 띡 있어가지고 걔만 고르면 답이었던 문제도 있으니까 의문사는 접사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험 중요 단어입니다. concern이고요. concern 들어보셨죠? concern은 걱정 또는 걱정거리란 명사고요. 중요한 것은 가산명사를 거의 쓰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oncern about, concern regarding 되면 관한 걱정 또는 걱정거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concern이 동사일 때는 걱정 끼치다는 감정 유발 동사이기 때문에 수동태가 돼야지 걱정하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be concerned about, be concerned 대시 붙으면 뭐뭐에 대해서, 대절에 대해서 걱정하다로 쓰이니까 기억하세요. be concerning 아니고 be concerned about, be concerned 대절입니다. 오케이? 자, 또 이번 시험 또 모르시면 안 되는 게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는 대표로 3가지가 있죠. 그래서 let it go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목적어 있고 동사원이 나올 수도 있고 목적어 나오고 PP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차이점은 요 자리 부를 수 있어요. 2개 중에 뭐가 맞냐? 이때는 요 자리의 목적어 유무를 보시면 됩니다. 동사 원형이면 이 동사의 목적어 있을 것이고 PP면 목적어 없겠죠. 오케이? 그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 해석은 사역이니까 일을 시키는 거거든. 목적 뭐뭐 하게 하다. Let it go. 가게 해. 내버려둬. 오케이? Let me introduce myself. 나 소개하게 해줘. 소개해볼게. 이런 거거든. PP가 붙으면 되게 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준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에 준하는 건데 이번 시험은 얘가 더 중요해요. 자, help인데요. help는 목적어 있고 일단 투부정사가 나와서 목적어 뭐뭐 하는 것을 돕다가 됩니다. 근데 이때 얘를 생략을 통해서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난 시험에서는 help customers determine으로 결정이 됐고 고객이 결정하는 걸 도와주다 이렇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들으세요. help는 얘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elp 바로 뒤에 동사 원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조동사도 아닌데 그때 해석은 동사가 뭐뭐 하는 것을 돕다 똑같이 하는데 바로 동사가 나올 수도 있다.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매번 언급드린 건데요. IVE 형태 명사 그리고 AL 형태 명사들입니다. 사실은 IVE, AL이면 주로 형용사죠. 근데 그 뜻으로 잘 나오는 그 형태로 나오는 명사들이에요. 되게 많은데요. 제가 몇 개만 뽑았고 이 중에 제가 빨간색 표시한 것들은 절대로 모르시면 안 됩니다. 꼭 인지하시고 시험장 가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모르면 토익 시험 보지 마라 라고 할 정도로 자주 나온 표현들이니까 승인, 제한 이런 거 기억하시고 arrival은 공항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토익에서 이런 거 중요합니다. up and arrival up and arrival이 되면 도착하자마자가 돼요. 그리고 up and arrival of가 되면 뭐뭐가 도착하자마자니까 arrival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사실 뭐 매번 언급을 드린 거긴 한데 요 3가지 부사는 동의어는 아닙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토익에서는 비슷한 뜻으로 주로 나옵니다. 꼼꼼하게, 면밀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closely, thoroughly, carefully 꼼꼼하게 연구, 모니터, 감시 이런 거 잘 나오니까 그거 기억하시고요. 리뷰는 검토하다죠. 자, 이것도 얘는 2번 시험. 2번 시험 필수어인데, 자, 2번입니다. 잘 보세요. 2번. 2번은 일단 부사로 쓰이면 심지어란 뜻이에요. 심지어 뭐뭐조차.
오케이? 근데 이 자체가 형용사가 될 수 있는데 그때 일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골은 평평한, 균등한이에요. 자, 그러면 이분리가 되면 형용사의 L을 붙인 거기 때문에 얘는 뜻이 뭘까? 고르게, 평평하게, 균등하게. 오케이? 그리고 uneven은 뭘까 그러면? 고르지 않은 이런 맥락이 되겠죠. 그래서 저번 시험에 Part 7에서 rough가 거칠은이거든요. 이 거친을 얘로 바꿔 쓰는 동의어 찾기 문제가 기출이 됐고요. 그래서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시간 없기 때문에 대시를 붙여서 3번씩 소리 내고 갑니다. 오케이? 좀 완벽히 하고 싶으면 다 외치시고요. 아니면 빨간색만 기억하세요. suggest that, recommend that, announce that 특히 중요하고요. announce that 잘 나오고 predict that 예측하다는 보통 will이 붙을 것이다. 아까 한 것 같은데 얘 모르시면 많이 계시죠. reveal은 드러내다, 나타내답니다. 잘 나오는 표현 기억하시고 confirm, 확정, confirm that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매번 예언해 드립니다. 왜? 매번 나오니까요. 자, 비록 뭐뭐일지라도 뜻을 갖고 있는 접속사와 전사입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도 모르시면 안 돼요. 접속사부터 소리 낼게요. 갑니다. although, though, even though. 자, although, though, even though. 그리고 even if까지 잘 기억하셔서 접사기 때문에 일단 절이 나오겠죠. 주동목, 콤마 뒤에 절이 나올 거고. 얘는 despite 혼자 전치사, inspire 묶어서 전치사. 요거 생소하시죠? not withstanding입니다. 얘도 일지라던 전치사입니다. 뒤에 명사는 명사고 콤마 뒤에 절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빈칸이 있고 여기에 뭐가 있냐에 따라서 전이냐, 접이냐, 구라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일지라도가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하세요. 자, 때문에입니다. 비슷한 뉘앙스인데요. 전, 접을 구분했습니다. 전은 명사, 절, 접은 절, 콤마 절이 되겠죠. 그죠? 다 중요하고 친숙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토익 문제 해보셨다면. 근데 이런 건 잘 기억 못하니까 얘도 때문에는 전치사 기억하고 아무리 길어도 끝이 전삼 전사다. 기억하세요. because since because since도 때문에는 접속사니까 구분해서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요것도 이번 시험 중요합니다. 지난 시험에 적중한 건데 뭐냐면 현재 완료가 뭐죠? have pp나 has pp 형태 얘기하는 거고 기본 해석은 해왔다죠. 해왔다에 힌트 드려요. since는 초빈출이라 반드시 기억하시고 토익에서 사랑하는 단어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현재 완료 힌트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자, 이거 소리 내겠습니다. for in over. 자, for in over. the last past. 자, last past 기간도 현재 완료 중인 힌트입니다. 왜냐면 지난 기간 동안 해왔다가 잘 어울리잖아요. 아까 over 기억나세요? over는 이상이란 부사도 되고 동안에도 있다 그랬죠. 그래서 over도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난 기간 동안. 오케이? 듀링도 가능하니까 이 자리에는 참고로 기억하고 최근에 이제까지 이런 것도 현재 렌트로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recently는 과거 시에도 돼요. 근데 현재라도 가능하니까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 2월 20일엔 기출이 안 됐는데 그 전에 2번 다 기출이 됐고요. so that이 붙어 있으면 얘는 할 수 있도록이라는 접사예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문장을 연결할 텐데 중요한 것은 so that절 여기 아니고요. so that절 동사 앞에는 요 세 가지가 거의 들어가요. 무조건은 아닌데 거의 들어가요. 이 세 가지 공통된 뜻이 뭐죠? 할 수 있다거든요. 그래서 so that절 할 수 있기 위해서 주절하다는 맥락으로 can, could, may, shall. can, could, may 짝꿍으로 so that절 안에 잘 들어가니까 기억하세요. 자, 이번 시험에 혹시 관계대명사 문제가 나온다면 주격 관대가 거의 나올 겁니다. who is that 중에 하나 나올 것이고 주어 자격이니까 바로 동사가 나오는데 이 자리에 동사 꾸미는 부사는 가능하다. 참고로 기억하시고 주격 관대 선행사 명사 바로 뒤에 나오는 주격 관대도 기억하세요. 자, with입니다. 중요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보셨다면 정말 열심히 보고 계신 건데 이내란 전사입니다. 이내.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내가 어울리면 다 됩니다. 일주일 이내에, 오케이? 운동장 이내에, 직원 이내에, 도보거리 이내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시 경기 이내니까 시내라는 뜻이고요. 근데 참고로 시점은 안 돼요. 시점.
within 7 p.m. 이런 거 안 됩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7시 이내 될 것 같죠. 그럼 그냥 7시까지 by 7 p.m. 쓰겠죠. 오케이? 그래서 within 뒤에 시점은 안 된다. 기억하고 반대말도 잘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트 6에 반드시 나올 접속 부사입니다. 보통 파트 6에서 앞에 문장은 마침표로 끝내고 그리고 얘들이 나오고 콤마 찍고 문장이 나온 형태로 잘 나올 거고 빨간색은 진짜 토익 공부하셨으면 모르시면 안 돼요. 오케이?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인지하시고 나머지 것들 한번 읽어보시고 문장과 문장 콤마 사이에 나올 것이다. 그러면 접속 부사니까요. 앞뒤 문장을 연계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마지막에 중요한 걸 집어놨는데 요것도 이까지 보셨다면 참 좋은 공부가 되실 것 같고요. 소리 내볼게요. by ing, 자, by ing, 뭐뭐 함으로써 잘 기억하시고 in ing, 자, in ing, 뭐뭐 하는 데 있어서 upon, 아까 upon 했죠? upon hearing the news, 뉴스를 듣자마자 하자마자까지 잘 기억하셔서 전사 플러스 동명사로 잘 나오는 세 가지입니다. 그거 외치고 시험장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기 아쉬운 분들은 이번 시험도 분사가 많이 나올 거거든요. 제가 제 채널에 보면 재생 목록에 기초 문법 70강이 있어요. 여기에 분사 강의가 10분짜리로 4개 있거든요. 그거 제가 링크 띄워드릴 거니까 들어가셔서 분사도 공부하시고 시험장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익 시험이 끝난 뒤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후기를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 미리 눌러두세요. 네, 여기까지 보셨다면 정말 영상 열심히 보신 거니까 정말 잘하셨고요. 꼭 참고하셔서 시험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영상 초반에 얘기한 대로 이번 2월 27일은 토익 시험 보지 않지만 끝나고 설문조사라든지 또는 학생들끼리 또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을 채널에서 올려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끝나고 채널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모두 시험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